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 리뷰를 하나 하고 갈까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인데 제주 유나이티드하고 전북 현대 경기입니다. 야,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전북이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왜냐면 전북이 최근에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도 대전한테 지면서 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굉장히 벼르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하지 않을까. 그다음 또 특히나 제주가 어떻게 보면 공격력 측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북이 많이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 결과는 결국에 제주가 1대 0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전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김도영 감독님 오시고 나서 음, 전북한테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도 지금 경기력을 오늘 제가 뭐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가겠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새로운 감독이 왔으면 자기 색깔을 입힐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때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결단의 칼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고 좋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그냥 마냥 좋게 미래를 봅시다라고 말할 처지도 아닌데다가 경기력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뭐 대전전도 다 보진 못했지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사실 울산하고 김천전 보고 있었는데 대전하고 뭐 전북 뭐 한 방울 뭐 일찍 얻어맞았다 이거랑 별개로 전북이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던 이유가 저는 이번 제주전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제주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뭐 제가 리뷰를 자주 하지 않았던 팀이기도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수비는 굉장히 빡빡하게 잘하는 팀이에요. 잘 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몇 번 리뷰를 할 때마다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팀이 참 공격력이 참 고민인 팀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K리그 전체에서 가장 축구를 늪축구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저 제주 유나이티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팀이 저는 살아남는 것도 사실은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비 잘해요. 수비 잘하는데 골을 진짜 못 만드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슈팅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JTBC로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전반 뭐 후반 뭐 10분인가 첫 슈팅이 나왔다면서 막 그 캐스터께서 막 이제 이야기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제주가 잘 뛰고 빡빡하게는 뛰지만 공격적으로 뭔가 이제 해답을 만들어내지 못한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전반전에 7개 슈팅이 있었고 이것저것 물론 이제 찬스가 오긴 왔어요. 찬스가 오긴 왔고 그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더라면 뭐 경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결국에 뭐 결론적으로 못 푼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북의 어떤 공격 전개가 이게 의도된 공격 전개겠지만 의도된 공격 전개겠지만 이게 팀적으로 만들어진 공격 전개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술이 약간 판만 깔아져 있고 그 안에서 디테일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 거예요. 제주 얘기하다 갑자기 전북 얘기를 넘어갔는데 제주가 이제 그런 늪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늪축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지까지 우리가 늪축구를 이렇게 정의할 때 하여튼 뭐 얘네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기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다 하나 들어가면 잠궈버리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그냥 지식하듯이 굉장히 짜증나는 상태로 패하는 그런 상대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쟤네 진짜 늪축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제주가 그런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럼 전북이 이제 이걸 왜 풀어나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난 대전전도 사실은 전북이 어떤 공격적으로 해답을 못 내면서 그러니까 무득점이잖아요, 두 경기 다. 그러면서 결국 무너졌는데 그러면 대체 왜 전북은 제주를 공략하지 못한 것일까? 그러면 이게 제주가 진짜 어떤 뭐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대응책을 들고 나와서 못한 것이냐 아니면 전북이 그냥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여줬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 전북의 공격 전개가 너무 그냥 숫자 배치를 신경 썼을 뿐이지 그 안에서 디테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음.
경기를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제 그 빌드업하는 형태를 3-2-5로 굉장히 인제 공들여서 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3-2-5 대응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수비수로 나오는 김태환 선수가 인제 전진하는 형태를 썼었고, 그러니까 뭐 여기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 본인들이 인제 점유 잡고 딱 올라오면 한 이쯤에 인제 최종 바깥 라인을 쓰죠. 그래서 이게 인제 그 요즘 거의 매번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경기장 5개로 나눴을 때 좌우로, 그래서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들어갈 수 있게, 예? 요런 형태는 이제 쓴다고, 이거 어떤 팀이든 다 이렇게 쓴다고 되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좀 전술적으로 하는 팀들이. 근데 요렇게 하려고 이제 5명으로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셋 둘 쓰면 이제 아무래도 볼 돌리기가 되게 이제 여기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폭백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전형적인 4-1-4-1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약간 이렇게 되겠죠, 원래. 전형적인 4-1-4-1이라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여기 있던 뭐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레지스타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했던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 같은 전성기 기성용 같은 느낌으로, 기성용 선수가 여기서 볼 받아가지고 돌려주고 이쪽 포백들이 이제 빌드업을 시작하는 형태를 썼을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선이 단선적이죠. 요 정도로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형태가 다양하게 안 나오고, 여기로 이제 모이니까 여기를 주기로 들어오면 사실 이제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빼놓자니, 그럼 이러면 좀 많아지겠죠, 아까보다. 그죠? 이게 빌드업을 6명이서 해버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얘네가 지금 여기 저희가 제가 잡아놓은 것만 해도 여기 9명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면 너무 많죠, 뒤가. 예, 그러니까 6명이 지금 빌드업을 들어가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꿔놓으려고 이제 형태를 한 명은 올라가고, 요렇게 이제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여기 이제 김태현 선수는 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잘 될 때는 여기서 잡으면 더 좋긴 한데, 이렇게 여기 수비를 뒤에서 공을 본인이 잡을 수 있게, 그럼 여기를 제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바깥쪽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실 5명은 여기는 5명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상대 수비는 사실 9명이, 오늘 김건웅 선수가 수비형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요 안에 다 들어가서 9대 5의 싸움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 왜 서냐 이거예요. 왜 쓸까요? 여기 이렇게 사실상 본인들도 프로축구 선수고 다 이제 전북에 있는 선수들 얼마나 퀄리티가 좋습니까? 그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여기 사실 여기 미드필더 여기 잡고 있는 여기를 2명까지 포함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5명이나 들어가 있고, 수비를 여기 3명 하는데 여기 압박 들어오더라도 4대 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본인들 숫자가 많고, 여기 들어오면 사실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여기도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이게 훨씬 숫자들이 싸움에서 되게 유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족할 수가 있는 거죠, 전방쪽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쓸까요? 저는 이거는 사실 형태 변화를 잘 줘서 상대 이거를 깨놓으려고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이렇게 9명 잡아놓은 거를 깨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약간 좀 형태를 바꿔볼까요? 좀 더 돌리기 좋게.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가 이 2번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 8번 선수 잡는 게 요 8번이 잡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기를 자르든가 중앙 쪽으로 보통 좁히긴 하는데, 이 패스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예를 들면 3번에서 2번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선수들 전부 다 11명이 수비하는 주황색이 다 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제주 특히나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그럼 이쪽에 볼 들어가면 이제 여기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막으려고 제어를 하는 거고, 여기 또 들어오면은 이제 백패스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들어와서 이 중앙에 못 들어오게 막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쪽에 핵심은 여기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들어오더라도 여기를 움직이는 김건용이 이 7번 내지 10번, 그러니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문선민이라든지 내려오는 송민규라든지, 또 반대쪽에 있는 전병건 선수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영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견제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사실. 스위퍼처럼. 네. 전통적인 의미의 스위퍼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숫자 부족한데 여기를 왜 올리냐면, 사실 이럴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여기 5번 선수 위치를 잡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주고받는다거나, 혹은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딱 공을 잡았어요.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전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보다 좀 그냥 포백을 썼을 때보다 좋은 게 뭐냐면, 센터백들이 전진한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고치면은 이제 뒷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끌고 올라오더라도 드리블을 직접 쳐서.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 같은 경우가 또 전직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이런 데 올라오면 되죠. 아니면 김태현 선수도 이쪽에서는 올라와도 되잖아, 본인이. 그죠? 아니, 원래 풀백이고 공격 능력이 있고 그래서 김천에서 바로 이제 전역하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걸 쓰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 막 드리블 돌파해서 올라오는데 이 선수든 아니면 이 선수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쓸 때 형태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전진을 적당히 해오면 7번이 일로 오면 사실 이쪽에다 연결해주면 사실 공 받기가 좋은 거고, 이 8번이 잡으러 나왔다. 그러면 뭐 여기 주면 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제주 선수들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 나가면 막 바로 뛰어와서 막 견제를 하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이 8번 선수가 예를 들면 이동을 좀 했다. 그러고 나서 뒤로 잡아놓고 다시 2번을 준다. 그럼 이게 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생기니까 얘가 당겨지면 일로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3-2를 서는 이유는 이런 형태를 깰 수 있는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어떻게 보면 8번하고 6번, 그러니까 김진규 선수하고 한국영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묶어놓는 임무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또 빌드업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진섭이라든지 김태현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제 드리블을 또 해줘야 되고, 좀 주변에서 본인이 이제 끌고 가면서 여기에 있는 선수들을 끌어당기면서 공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쪽 측면을 더 넓게 쓴다든지, 이게 방법이 많아지는 게, 측면 나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또 연결해서 들어오면 아까보다 훨씬 쉬워지거든요, 사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어, 여기서 이제 6번 선수가 예를 들면 김태현이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선수가 여기를 못 들어오게, 중앙 쪽 못 들어오게 엄청 좁힌단 말이야, 제주는. 이 패스기를 안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좁혀요. 여기 못 빠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냥 공 잡고 있을 때는 그냥 있으면은 힘들어지니까 한번 나가면 되죠. 예시입니다, 예시.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여기를 도와주러 가던가 이 선수가 이제 바짝 나올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일로 이동은 하겠죠. 그러면 여기로 다시 뒤로 내줬을 때 여기를 뭐 전진해서 들어온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형태를 이렇게 중앙 쪽으로 많이 당겨놓고 뭐 다시 나간다든지, 혹은 일로 거쳐서 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상대를 상대가 수비 형태 잡아놓은 걸 깨기 위해서 전진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뒤에 숫자가 좀 너무 많은 느낌? 3대2. 그러니까 3-2로 서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3-2가 형태적으로 좋다는 거는 되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도영 감독님 처음 쓰신 건 아닌 게, 제가 2021년에 이제 기자 그만뒀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갔던 전지훈련이 경남FC 설기현 감독님 계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설기현 감독님이 3-2-5를 썼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이제 이게 와, 이런 전술이라고 하면서 제가 막 그 유튜브에서 막 리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한 적도 있었는데, 전 되게 이게 대단한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잘 쓰기만 하면 나쁘지 않은 구상인 것 같아요, 이 구상 자체가. 근데 최근에 전북 같은 경우는 보면 전반전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점하기 전까지, 예, 실점한 다음에는 막 박진호 선수가 일루 막 언더랩도 나가던데, 그 전까지는 공격을 거의 안 나가고 이 3-2가 거의 갖춰진 상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앞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사실 늪 축구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선제골을 딱 넣는 거잖아요. 골을 넣으면 상대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 뒤가 열리니까 훨씬 더 공격을 쉽게 할 수 있고 공간이 벌어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물론 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볼이 잘 돌 때도 있긴 한데, 워낙 제주 선수들이 잘 쫓아다니고 이런 어떤 중앙에서 틀어지는 걸 잘하다 보니까 김진규 선수도 사실 잡아가지고 연결은 계속 해주는데 뭐 볼 잘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후방에서 돌지 요 라인에서 많이 도냐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돌진 않아요. 이건 결국에 점유율을 골로 바꿀 수 있느냐의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좀 효율이 떨어진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사실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뛰질 않는다는 게 이 선수들이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간을 먹으러 뛰는 선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딱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뭐 그 정도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문선민 선수도 드리블러다 보니까 계속 공을 발 앞에 잡아놓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역습 나갈 때 공간 넓으면 앞에다 막 때려주면 본인이 뛰어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건 좋아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먼저 움직여주거나 반응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 선수예요. 오늘도 몇 번 제가 답답했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있고 김태환 선수도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결해주면은 이걸 쫓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공이 돌다가 여기 이제 문선민 선수가 공을 한두 번 공 잡아서 이렇게 여기가 당겨져서 넓어지면 이때는 일로 연결하고 본인이 뛰어 들어간 걸 잘하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본인한테 마크맨 붙어 있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으로 잘 침투하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 그렇게까지 즐겨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 또 이제 그 수비수이기도 하고 전병관 선수도 오늘 드리블 시도를 좀 많이 했죠, 사실. 이쪽으로 뛰어 들어가기보다는. 근데 송민규 선수도 받으러 내려오고 이영준 선수 미드필더니까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볼이 다 선수들 발 앞으로만 들어오니까 이게 수비수들이 굉장히 좀 수비하기 편해요. 발 앞에 잡아놓으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돌지 못하게 탁 막아놓으면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만 밀어내도 성공이거든요, 수비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앞으로 좀 띄워주는 선수들이 많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조금 그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연관해서 설명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공 잡혀 있을 때 박진섭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좁혀지는 선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측면으로 김태환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문선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받겠다고 내가 여기서 공을 잡아서 내가 드리블 치겠다고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일로 빠져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일로 나가면 이 선수가 쫓아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7번이 본인 뒤에서 움직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 선수가 나가요,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공 잡았는데 얘는 일로 나갈 거고 그럼 일로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조금 어, 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더 있다 그러면 이건 한 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의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놀리는 패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지금 타이트하게 잘 붙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이 선수가 일로 빠져주면 되죠. 일로 빠져주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갈 거고 얘가 쫓아오고 그럼 차라리 얘가 들어오든 여기 있는 5번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든 아니면 이 뒤에 숫자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8번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노리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이제 여기 물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근데 여기가 한 명 빠져나가면서 최종 라인이 밀리죠. 그러면 이 선수들 앞에 있는 이 공간은 사실상 전부 거에 더 가깝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마음대로 전진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다 발밑으로 가요, 이게 패스가. 이게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또 뛰지 않는다는 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로스 장면에서 그 제가 잠깐 적어놨어요. 후반전에 보다가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하이라이트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후반 7분 송민규 아웃사이드 패스 이렇게 써놓은 장면이 있고 후반 14분 김태환 크로스 다 서있음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 김태환 선수가 올라와서 크로스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거의 끝라인까지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때 수비가 어떻게 선수들이 어떻게 서 있냐면 다 여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저희랑 우리 조기 축구에서도 심지어 말을 많이 하는 건데 전부 다 컵백을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골을 넣고 싶은 건 알겠는데 컵백을 먹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선수 길로 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얘가 딸려가죠. 지금 골키퍼가 앞에 있을 텐데 그래야지 여기를 누군가 들어오면서 먹는 거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선수는 컵백 먹을 수도 없어요. 여기 미드필더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간이 없는데 근데 이게 또 바보 같은 일이 뭐냐면 라인을 여기까지 지금 이 7번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7번 선수가 그냥 예시긴 하지만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장점은 여기까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공격수들이
그잖아요. 옵사이드 라인이 드디어 깨졌잖아. 그럼 여기로 들어와서 가까운 골대에서 돌려대든 어찌됐든 앞쪽으로 쇄도하면서 빨리 먹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기적인 움직임이지만 이타적인 움직임이도 한 게 여기로 오면 이거 안 쫓아갈 공격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뒤가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따라 들어오면서 먹는 거죠. 혹은 이 선수가 따라 들어오거든. 근데 크로스 올라올 때 전북이 반응이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어떤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냥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이 전술적으로 숫자 배치도 돼 있고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틀을 만들어 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2-5로 세워서 측면을 넓게 쓰면서 이제 공격을 해가자 이런 큰 틀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격수들이 네가 지금 톱이면 이럴 때는 가까운 쪽 골도로 잘라야 돼. 자르는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컵백 먹으러 가야 돼. 넘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놈은 들어와서 긴 걸 받아야 돼. 혹은 여기서 뒤에 받쳐서 이거 꺾어 먹는 것도 봐줘야 돼.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팀적인 움직임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편해요. 여기만 막으면 다 막히죠. 이 뒤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무조건 이각이에요. 패스 각이 하나. 여긴 안 와요. 여긴 오면 골키퍼가 잡거나 지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를 본인들이 더 많이 제공하고 우리 동료들한테, 상대한테는 수비할 곳을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서 혼란을 줘야 되는데 전북의 이제 공격이 거의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좀 제가 느끼기에 또 제멋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이 조금 안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주고 싶다. 내가 원하는 스루 패스가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공격 전개 방식이 있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좋은 방식, 우리 팀한테 적합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느끼기에 전북이 조금 더 그 어떤 팀적인 움직임, 같이 만들어가는 거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에 상대가 수비하는 팀들은 어 만들어가는 방식이 결국에, 그러니까 수비하는 방식이 혼자 수비하는 팀은 없어요. 그죠? 같이 수비하는 팀들이 대부분이고 조직을 짜가지고 수비를 하는데, 전북의 선수들은 사실은 지금 본인들끼리 그냥 각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 제가 지금 잠깐 이 얘기 드리면서 찾아봤는데 음, 전북 지금 52분에 그 송민규 선수 잡아놨던 그 적어놨던 게 뭐였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거 송민규 선수가 안드리고한테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패스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걸 왜 적어놨냐면, 그 송민규 선수가 이제 좋은 패스, 킬 패스를 하고 싶은 건 알겠고 그게 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이게 좀 너무 그 앞으로 나가는 장면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주인공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응. 그거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 바둑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드렸고자 했던 취지가 뭐냐면, 여기서 이 앞으로 잘라주는 선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 앞으로 쇄도를 해줘야 된다고 했던 부분, 이 선수는 사실 본인이 가까운 쪽에 크로스를 누가 붙여줘서 요거를 돌려넣으면은 이 9번 선수가 득점을 하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 이거를 해서 여기를 안 주고 컷백을 주면 사실 그냥 완전 조연이거든요. 그잖아요. 여기 뒤에 따라 들어온 애가 넣을 건데 여기서 크로스 들어와서 이 4번이 넣을 건데 9번 앞으로 뛰어 들어가면 사실 힘들죠. 그죠? 그지만 이 선수가 뛰어줘야 되는 이유는 팀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나도 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가자미 같은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고, 사실은 다 가자미가 돼야죠. 이 순간은 내가 가자미고 이땐 내가 돔이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고 이 순간에는 누군가는 또 조연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 제가 뭐 이쪽 측면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있던 선수가 이 뒤로 파고들면서
이렇게 측면을 빠져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것도 가점인 게 뭐냐면 사실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여기서 뭐 크로스 올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기서 사실 득점 노리기는 힘들거든요. 그잖아요. 어시스트 하면 좋긴 좋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노리는 효과는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를 꽉 잡아놓고 있는 수비에 이걸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수비가 깨지고 나면 결국 중앙 쪽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도 사실은 조연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도미가 아닌 가자미가 되는 건데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가자미들이 있어야지 결국에 골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병건 선수도 발 앞에 잡으려고 그러고 문선민도 발 앞에 잡으려고 그러고 송민규도 잡아놓고 아까 그 안드리고한테 넣으려고 했던 그 아웃사이드 패스도 그렇고 약간 선수들이 각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잘라주는 선수도 없고 본인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수도 없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되게 그 코칭 스태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수들이 음, 그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너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선수들은 다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그거를 잘 조합해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송민규 선수나 뭐 문선민 선수나 다 각자 자기가 이제 해결하는 거 좋아하는 선수들이죠, 사실. 근데 이게 팀적으로 뭔가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 누군가는 좀 죽어줘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헌신함으로써 내 동료가 이제 찬스가 난다 그러면 또 기꺼이 해줄 수도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득점을 하지 않으면 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독이 인정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팬들은 득점한 선수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팀 내에서 좀 적절하게 지시가 들어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안 됐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피드백이 야, 너 근데 그때 거기서 앞으로 뛰어준 건 정말 잘했다. 다음에도 또 그렇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그 선수들이 다음부터는 아낌없이 가자미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감독이 또 쓰거든. 그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뛰고 앞으로 뛰어봐야 볼이 안 돈다 싶으면 안 뛰게 되죠. 왜냐면 뛰어봤자 나한테 볼도 잘 안 들어오고 우리 동료들한테 찬스도 안 열리고. 좀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는 사실 뭐 수정할 여지도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근데 제 생각에 이제 후반전 막판에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조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승우 선수 들어가서 좀 좋아졌던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빠져 들어가요. 그 선수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등 지고 잡는 거 솔직히 좀 이승우 선수가 그렇게 즐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쪽에서 공 잡으면 일루 빠져다니고 계속 빠져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다가 안 되면 이제 뒤에 나와서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빠져주니까 훨씬 공격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훨씬 수월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점한 이후에는 급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팀적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최근 경기들이 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뭐 단페트스쿠 감독 때도 막 혹평을 많이 했는데 최근 경기 보면 그때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하이스플릿을 오니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려선 팀들밖에 없어요. 다 전북 상대로 내려서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전북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20분에 끝내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오늘 리뷰하고요. 네, 다음 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이 이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하여튼 저도 예상치 못한 부진인 것 같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